제주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큐레이션 기업 제주상회 고선영입니다. 저는 제주에 2011년에 내려왔고요. 그리고 3년 정도 제주에 머무르면서 몇 권의 책을 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가, 제주에 남아야 하는가를 고민을 했던 그런 시기가 왔었고, 그때의 고민을 그만 멈추게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넘어갈 때 제주 여행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1000만 명의 여행자가 제주가 너무 좋아서 제주를 찾고 있는 와중에 정말 제주를 이야기를 하는 어떤 매거진? 이런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론 제가 알기로 그 이전에 이런 그 로컬 매거진의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속성에 대해서 이어지지 못했었던 그런 배경이 있죠. 특히 이제 종이 중심의 그런 매체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제주에 내려오기 전에 10년 넘게 매거진 기자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라든지 이제 매거진의 지속성에 대해 늘 옆에서 많이 봤던 사람이었었고, 사실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하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3년, 4년 이렇게 되면서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이 만든 어떤 지역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매거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좀 오랜 고민 끝에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인 매거진을 창간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제주상에는 크게 4가지 분야의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그 인 매거진이나 출판 중심의 미디어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브랜딩과 디자인에 관한 부분, 그리고 머천다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상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부분, 공간 기획과 운영에 관한 이렇게 4가지 영역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주에 가치 있는 것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가공해서 인 매거진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매거진의 기사가 하나하나 또 다른 협업의 형태로 인해서 상품으로 되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F&B 메뉴로 만들어지고 책으로 만들어지는 등의 오프라인화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주의 컨텐츠를 제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제주상회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1년에 제주에 처음 내려왔을 때 대평리라는 마을에 처음 정착을 했고, 저희 집의 밖거리에서 창업을 처음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첫 창간호를 그곳에서 만들고 나서 곧바로 사계리로 넘어왔습니다. 이후에 사계리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이 농협은행 건물이 마을 외곽으로 빠져나갔어요. 사계리는 한 2,000명 정도 인구가 있는 작은 마을인데, 작은 마을에서 은행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한 1년 정도를 계속 지켜봤었던 것 같아요. 편의점이 문을 닫기도 했었고, 꽤 여러 개 있었던 미용실도 문을 닫기 시작했었고, 사람들이 오가는 통행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된 거고, 지금 우리 여기 이제 계시는 사계생활 건물은 원래 농협은행 건물이었고요. 지금 이 건물 자체는 1996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마을 소유예요. 마을 분들이 저희한테 이 공간을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곳은 이미 40년 동안 은행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마을 분들이 이곳에 모이셔서, 그러니까 오며 가며 들려가지고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으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그리고 농사에 관한 정보도 나누던 그런 곳이었어요. 이장님이 저희한테 여기 도장을 찍으면서, 제주상에서 어떤 일을 해도 좋은데 너무 동네 사람들의 기억을 너무 싹 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저희가 여기 기존의 은행의 컨셉을 살려서 공간 디자인을 하고 운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이장님의 부탁 때문이었었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5월에는 이제 바깥에 원래 이제 농협은행에서 이제 딸려 있던 비료 창고였었던 곳을 저희가 이제 재생하여
제주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는 연구소로 만들고 오픈을 하였습니다. 너무 좋은 생산자였었고 너무 좋은 마을이었는데 그것이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거를 발굴을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그것을 다른 세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1차 가공식품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화되고 기사화되는 것에 사실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것, 그게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인식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롭고 눈에 띄는 것이 제주의 그 로컬 식재료, 로컬 푸드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30년 동안 이제 재래식으로 꿀 농사를 지으신 꿀농부 선생님과 함께 협업해서 꿀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거의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뭐 감귤 꽃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육지에서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를 이제 농부의 이야기, 생산자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상품 자체 이거 꿀 한 병에 6,000원 이런 것보다는 그 제품을 생산한 농부의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제주상에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컨텐츠 회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2014년에 인매거진이 창간을 하려고 준비를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망할 거라고 저희한테 말했어요. 그때는 이미 사실 로컬 매거진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잡히기 전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많이 들었던 게 누가 종이 매거진을 돈을 주고 사겠어?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면 사람이 이제 오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종이 매거진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저희 일매거진은 어떤 공공의 지원이나 보조금 이런 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 조금 더 독하게 했죠. 광고팀을 만들지 않았고 지금도 없습니다. 아마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이런 컨슈머 매거진 중에서는 독립 출판물을 제외하고서는 광고팀이 없는 거의 유일한 매거진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광고가 안 들어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종종 가끔 이제 저희 컨텐츠를 되게 좋아하고 이런 기업이나 이런 곳들에서 광고가 종종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뭐 광고 제안을 받는다고 해서 그거를 100% 다 싫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받더라도 그 광고의 컨텐츠가 저희 독자 중심이지 않으면은 사실 받지 않아요. 이제 인매거진에 맞게 그리고 저희 독자들에게 맞는 광고를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광고를 받고 있죠. 저희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생각과 기업의 방향성을 조금 바꿨어요. 이전에는 기업이니까 기업은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캐시카우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종목, 주력 사업을 하나를 정해서 뭐 쭉 밀고 나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단단하게 결합을 하고 그 규모를 조금 키워서 천천히 앞으로 나가면 외부적인 그 영향이 조금 더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뭘로 치고 나갈까를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안전적이고 단단하게 이곳에서 충격을 받더라도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보완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준비한 사업은 정기구독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정기구독을 크게 진행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재미있는 정기구독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매거진 구독과 함께 로컬 식재료를 정기 배송해드리는 그런 구독 서비스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가진 생산자 농부들과 함께 제주의 식재료를 가공한 1차 가공식품을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그런 정기구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 식재료가 부록인 인매거진의 형태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제주상해가 가장 많이 협업하면서 함께 해온 70명 정도의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과 함께 정기 구독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를 정기 구독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좋아하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선정을 하면 어떤 것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작가의 작품 또는 그 작품이 적용된 어떤 상품을 정기 배송받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저희 작가들이 각자의 취향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하거나, 그리고 이제 정기구독 서비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구매 시스템이잖아요. 작가들에게 보다 좀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고, 작가 개개인으로 하여금 나를 응원하고 나를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독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해서, 작가님들께도 이제 팬덤이 꼭 BTS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관계와 연결적 측면을 조금 더 중시한 그런 정기구독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이 되면 아마 재미있는 브랜드를 2개 정도 아마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좋은 작가님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제주의 로컬 브랜드였다가 사실 희미해졌던 그런 브랜드를 다시 되살려서 대중적으로 선보이는 그런 작업과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상해를 사실 처음 만들 때부터 미래를 그리면서 만들진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제주상해가 지향해야 할 기업의 전개 방향성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일과 내년의 제주상해가 이런 모습일 거다라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상해는 지금 이 시기에 제주상해가 해야 하는 일과 제주상해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하나하나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 발자국씩 가다 보면 또 새로운 연결이 생기고, 또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고,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일을 하는 것이 제주상해의 사실 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처럼 농담으로 돈을 많이 벌겠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저는 사실 돈에 크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재산적 의미의 돈 말고 로컬 컨텐츠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초부터 다음 주에 은퇴할 거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 너무 피곤해요 이런 의미보다는 제가 다음 주에 은퇴를 해도 될 만큼 후회 없이 일하고, 그리고 후회 없이 회사를 운영하겠다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작지만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지역을 더 재미있게 만드는 데에 좀 작게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개인적 꿈이기도 합니다. 창업을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지속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노력과, 그리고 노하우와, 그리고 인내심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협업과 연결의 관계 속에서 기업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가 아니라 우리의 개념으로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하고, 비즈니스를 하려는 청년 창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신뢰와 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은 신뢰와 신용이에요. 그래서 그 믿을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신뢰이기도 하고요. 신뢰와 신용을 가진 기업가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리고 서울에 또는 대도시에만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마른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태어나고 자란 이 로컬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스스로 발굴을 하고 그것을 이제 좋은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제주의 청년들이 더 많아지기를 굉장히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